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엄마라는 단어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린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사람마다 제각각이며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빠는 제가 15살이 되던 해 몸이 편치 않으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나서부터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반대했어요. 아빠 없이 너희들을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피아노는 무슨 돈 한두 푼 나온다고 생각하냐? 집안 형편을 잘 알면서 왜 그렇게 비난받는 일을 한 건지 모르겠어?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바보같이 피아노만 생각하는 건 정말 지나친 일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후견해줄 능력과 돈이 없으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공부하고 빨리 취업하는 생각을 좀 해봐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만 생각하면서 컸는데 하루아침에 피아노를 접으라고 내가 대학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되잖아.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든 뒷바라지를 해준다는데 엄마는 왜 그래? 나 피아노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야. 너 엄마 말 몰랐어? 우리 집 형편에 내 피아노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야? 하루빨리 돈 벌어서 우리 집을 살릴 생각해야지. 내 딸이지만 얘가 이렇게 철이 없을 줄은 몰랐어. 아무튼 엄마는 분명히 말했어. 피아노 줍고 빨리 취업이나 하라고. 내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거 몰라. 그놈의 돈만 있었으면 너희 아빠. 그만 클 수 없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도 마음을 독하게 가야 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말했듯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를 따라오던 피아노를 포기하고 그만둬야 한다는 현실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냥 제 고집을 버릴 수 없었어요. 엄마 말대로 우리 집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아버지는 보험이 제외된 병명이라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도 팔게 되어 빚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들어가서 남은 우리 식구는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어쩔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상고로 가게 되었고 졸업하자마자 학교와 연계된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취업 소식을 들은 엄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떡하니 취업을 다 하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먼저 사회에 가서 자리를 잡는 거야? 남들보다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얼마나 좋니? 앞으로는 이 엄마가 다 관리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알겠지? 우리 딸? 내 월급을 엄마가 관리한다고 크롱. 내가 다 관리하려고 했어. 너는 아직 어려서 돈 관리할 줄 몰라.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돈을 모으는 것이 쉽겠죠. 또한 다른 집들은 자식들을 부모에게 맡기는데 너는 내 엄마를 믿지 못하나 봐. 정말 서운하다. 그렇지만 엄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가 관리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였어. 하지만 엄마 말대로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나보다는 엄마가 더 잘할 거야. 앞으로 월급을 다 엄마에게 맡길게. 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나는 일을 하고 매달 받은 월급을 모두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죠. 엄마는 10년 동안 제 월급을 받으셨고 잘 관리해 주시는 듯 했어요.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물어봐도 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믿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엄마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직장 생활을 한 후 남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엄마께 사실을 밝혔어요.
그런데 엄마는 결혼을 축하해주기보다는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라며 제 결혼을 말리는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긴 한데 벌써 결혼이야? 결혼을 일찍 해서 뭐가 좋다고? 엄마, 나이는 적당한데 여자가 30이면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도대체 몇 살에 결혼해야 하는 건지?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나이도 들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고 싶어 남자친구와 이번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참.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나? 월급으로 모아봤다고 해도 뭐 얼마나 될까? 내 월급이 적다고 해도 10년 동안 꼼꼼히 모아봤는데 저금하게 됐잖아. 내 남자친구가 능력이 없다고? 남자가 오죽 못했다면 여자에게 결혼 비용을 봐라. 여기서 내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진 않아. 돈도 많이 모았고 회사에서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자가 1금융권보다 훨씬 싸대. 남자친구가 집을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돈으로 해야지. 안 그래?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주셨죠. 저는 들뜬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통장 잔액이 이것뿐이야? 이거 내 돈 관련된 통장 맞아? 남아있는 돈이 이것뿐일 리가 없잖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놀라서 되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준 월급 모으지 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 형편이 어땠는지 너도 잘 알잖아. 내가 엄마한테 준 돈으로 우리 세 식구한테 누그러지면서 빚도 갚고 하나뿐인 내 동생 돌보기도 했어. 그러던 중에 돈이 부족해졌어. 아니,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그래도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라는 게 말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매달 큰 돈을 준 건 아니더라도 그동안 헌신한 시간이 있는데 고작 이것만이라는 게 조금씩이라도 모았다면 결코 이 정도일 수 없잖아. 난 그동안 엄마를 믿고 돈을 맡긴 건데 이게 뭐야? 그러면 나의 결혼은 어쩌겠어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엄마도 물론 돈을 모으고 싶긴 했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 우리 셋이 길거리에 나앉을 순 없는데 내 동생 공부도 시키고 엄마도 바깥에서 어떻게든 돈 벌며 살림 키우고 하지만 빚 갚는 게 너무 어려웠어. 엄마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 그래서 말인데 결혼을 조금만 늦추면 안 될까? 앞으로 3년 살리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잖아. 남자친구에게 말하면 우리 상황을 이해해 줄 거야. 어쩔 수 없어. 라는 엄마의 말에 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화를 내고 있게 돼서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순간에 고생한 10년이란 세월이 없어진 듯한 기분이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먼저 엄마에게는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렵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할 경우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달리 남자친구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런 이유라면 괜찮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신과 동생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난 다 이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럼 자기야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을 조금만 늦출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하지만 나한테만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2년만 기다려주면 돈을 바짝 모아서 결혼하자. 이렇게 해야 하나 없어서 정말 죄송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할 것 같고 괜찮아. 정말로 괜찮다니까. 그리고 우리 결혼은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어차피 우리 집 마련 시 대출을 받을 거니까 그 대출에 조금 더 더할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내 퇴직금도 중간에 정산받아서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결혼식을 열자. 그 후에는 서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함께 상환하면 돼.
우리 결혼일을 돈 때문에 미루지 말고 빨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알겠어. 세상에는 이런 말을 해줄 만한 남자가 있을까요? 배려해주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절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또한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고 내 곁에 영원히 머물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안한 대로 대출을 좀 더 받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활용하여 결혼식, 신부 가방 및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꿈꾸던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계속해서 제 행복한 신혼생활을 망쳤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엄마였습니다. 엄마, 왜 자꾸 나한테 돈에 관해 이야기하시나요?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 나였다면 미안해서 돈을 자도 꺼내지 못하겠어. 그런데 엄마는 왜 나한테 이래? 내가 엄마한테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정말 서운하게 한다. 엄마가 너야말로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너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마하고 내 동생 모르는 척 할 거야? 이건 아니지. 내 동생은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누나라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이 나이에 죽어라 하더라도 얼마나 받는다 해도 이렇게 고생하다. 몸에 물이 나 안 생기면 다행이지. 혹여나 엄마 잘못되면 너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천하의 불연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엄마, 저도 결혼했고 이제는 제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없어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결혼할 때 엄마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죠. 모두 빚을 내고 결혼했거든요. 우리 둘만큼 열심히 일해서 상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하면 저는 정말 곤란하고 어려워요. 엄마도 제 상황을 알아주시지만 큰 돈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용돈 정도를 조금이라도 매달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도와주실 기회가 거의 없어요.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내가 내게 다시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엄마도 최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게 계속 의지할 수도 없고 말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나만 보면 돈을 탐내는 엄마가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제 엄마인 것을 엄마가 제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씀하니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 의논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민한 후에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안 그래도 계속 장모님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 계속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만 생활하셨는데 한순간에 돈을 끊기는 게 버리니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해요.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먼저 챙겨드려야 했는데 장모님 상황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께 먼저 말하지 못해서 눈치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생활에 적은 금액이시겠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야, 정말로 괜찮으실까요? 50만 원씩 드리는 게 어때? 우리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앞으로 돈이 들어올 때도 많은데 굳이 우리 집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께서 엄청 감사할 거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그 돈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도 어머니와 아버님에게도 더 잘할게요. 정말 감사해. 내 동생의 대학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내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아낄게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갚아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친정까지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남편을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아빠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앞으로 남편과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엄마에게 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매달 50만 원씩 엄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남편과 함께 모아둔 통장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거래 내역이었어요. 그것이 의아하여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자기야, 통장을 보다가 본 건데 이게 대체 뭐야? 우리 엄마한테 돈을 보냈어. 용도는 제가 이전에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모르고 잘못 보낸 건가 싶어서요. 아니, 내가 잘못 보낸 게 아닌데 뭐야? 왜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 잘못 보낸 건 아니고 정말 엄마에게 돈을 보내드렸어요. 이 돈은 엄마에게 용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더 보내드린 거지? 맞죠? 혹시 엄마가 제게 돈을 부탁한 거였나요? 그것이 그 반응인가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였어요? 아니, 제게 한마디도 없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떡해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해야 했어야죠.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데 더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하는데요. 정말 죄송해요. 미리 말하지 못한 걸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장모님한테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사위로서 모르는 척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제가 몰래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설마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미안한데 이번이 두 번째예요. 대체 언제 빌려준 거죠? 아니, 처음에는 얼마씩 드렸는지요? 통장 내역에는 없었던데 그때 제가 마침 보너스를 받은 게 있어서 우리가 모아놓는 통장으로 넣지 않고 바로 장모님께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보내주었죠? 얼마 안 되는 4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40만 원을 보내준 뒤에 이번에는 60만 원까지 합하여 100만 원을 보내준 것이에요.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용돈 50만 원을 보내드렸고. 아니, 대체 엄마는 왜 그런 돈이 필요한 거죠? 당신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만 일부러 숨긴 적은 없어요. 차차 설명하려 했는데 당신이 먼저 알아버렸네요. 그리고 장모님도 어떤 사정이 있으셨을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빌려달라고 하시겠어요. 40만 원은 지난달에 빌려주었고 60만 원은 이번 달에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내시면서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렇다고 이해할 만한 변명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엄마이지만 자기도 정말 실망했어. 경고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다시 빌려주지 마. 아니면 바로 나에게 이야기해. 알겠지? 얼른 약속해. 알겠어. 앞으로는 바로 당신에게 말할 테니까. 그리고 결코 빌려주지도 않을 거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돈을 보내지 말라고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두 번 다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했죠. 내 단호한 말에 남편은 놀랐는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꼭 약속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마치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웬일이야? 엄마에게 전화를 다 하고 결혼하고는 엄마가 잘 지내는지 어떤지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우리 남편한테 돈 빌린 거 이야기하려고 전화한 거지 뭐. 아니, 김서방은 그걸 그 사이 너한테 일러 바치니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도대체 장모 말을 뭐로 하는 거야? 엄마는 이 와중에 그걸 사위 탓하고 싶어. 아니, 그것보다 대체 무슨 이유로 그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나 몰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길래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린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준 줄 알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준 줄 알아? 100만 원 가지고도 너무 힘들어. 필요했기 때문에 빌렸지. 너도 알잖아. 엄마의 나이가 어리지 않아. 요즘은 누가 나를 써주겠어? 내 동생이 졸업반이라 돈을 많이 써야 해. 들어가는 돈은 많지만 벌어올 돈은 없지. 답답했으면서 어쩌라고 할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내 의무를 해결하려고 했어. 그런데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일할 곳을 찾아봐도 써주는 곳은 없어. 나에게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서방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어. 그런데 그걸 너한테 다 언급했는데 내가 갚지 않는 게 아니니까 동생님이 곧 돈을 줄 거야? 아주 돈 뜯어먹는 천하의 못된 사람을 만들고 있어. 내가 왜 그러니 나에게 눈치를 줬으면 내가 김서방에게 그런 부탁을 몰래 했겠어. 그리고 너 정말 너무한다. 엄마가 김서방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것에 화가 난 거라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어떻게든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걱정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엄마잖아. 그래서 내 엄마야? 엄마가 이런 아쉬운 소리를 내게 해줬어야지. 왜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렸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엄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알겠지? 말하는 방식을 보니 지금 엄마 때문에 창피해하고 있는 걸로 보여? 고생해서 다 크게 키워주신 나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 엄마에게 할 소리가 있어? 나는 진짜 더러우며 치사하고 앞으로 너에게 연락하겠어? 굶어 죽든 길가에서 안 된다 해도 결코 너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거야? 이젠 너무하는 년도 아니냐. 엄마는 분명히 화를 내시며 전화를 끊었어. 엄마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황당했어. 미안하다고 사과해봐도 부족할 만큼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할 줄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화가 났어. 이번을 통해 엄마와의 돈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후로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어. 엄마가 먼저 사과하길 바라면서였지만 엄마도 쉽지 않았어. 그 놈의 자존심이란 무엇인지. 제게 연락하지 않으셔서요. 절대로. 마음이 흔들려서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고민도 했지만 한 발 물러서면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마음을 더 단호하게 먹었습니다. 며칠 후 평상시 잘 마시지 않던 남편이 과음을 한 채 집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시면 어떡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술을 한 잔 마신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미쳐버릴 것 같아서 좀 마셨어. 저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속상한 마음을 술로 푸느라고? 그래, 당신이 아무리 화가 나도 속상해도 술 마시면서 푸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에게 이야기해봐. 무슨 일인데? 자기에게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우리 엄마는 장모님한테 잔뜩 호구 잡히셨는데 뭐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호구 잡히셨다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봐, 아이. 몰라. 장모님 이번에 정말 너무하셨어. 아무리 돈이 급해도 우리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장모님 정말 나쁘셔? 나 이제 앞으로 장모님은 절대 안 볼 거야? 다 필요 없다고. 남편은 술에 취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늘어놓고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저는 대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계속 흔들어 깨워봤지만 단단히 술에 취한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면 자세한 일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저는 꿀물을 한 잔 건네며 물었습니다. 자기, 어제 술을 엄청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아프겠지. 속이 좋지 않을 거고, 자, 이거 마셔. 오, 고마워. 그런데 어제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온 기억이 안 나 있는 정도로 마신 거야? 그러면 어제 나한테 한 말도 기억이 안 나겠네. 자기한테 한 말, 누가 혹시 뭐라고 했어?
장모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쁘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 대체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후구 잡히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올 사람도 아니고 분명 우리 엄마가 뭔가 실수하신 거겠지. 나는 술에 취해서 말실수했구나. 당신이 힘들어할까 봐 그냥 쉰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실수해버렸네. 그래도 이렇게 된 거라면 자기한테 사실대로 말할 거야? 아무래도 이건 자기도 알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 그래, 말해봐. 엄마 관련된 일이면 딸인 나가 알아야지. 어머님과 우리 엄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도 어제 집에 갔다가 엄마한테 이야기 듣고 알게 된 거야. 며칠 전에 장모님께서 엄마께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당신하고 나한테는 말하지 말고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셨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딸하고 나한테 돈 이야기하면 걱정할까 봐 말 못하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신 모양이야. 뭐, 우리 엄마가 내가 미쳐 정말 그래서 돈 빌려주셨대. 얼마나 대여해 주셨는지요? 처음에는 우리 엄마께 1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총 3번을 빌리셨어요. 정말 긴급한 일이 있으니 돈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시며 3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엄마는 정말 어떤 일이 있으신 줄 알았는지 물어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러나 엄마가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니까 장모님께서 다시 전화해 오셔서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1,000만 원이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그 돈을 빌려주신 게 아닌가요? 다행히도 그 정도로 큰 금액은 우리 아버지가 관리하고 계셔서 엄마가 쉽게 빌려주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엄마가 며칠이나 걸려서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해온 게 좀 이상하다고 눈치채셨어요. 고민하다가 어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건데, 자기야, 장모님 왜 이러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장모님이 정말 어려우신 건지, 처남한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 정도의 돈이 왜 필요한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정말 어머니하고 자기한테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미안해요. 아무래도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엄마 버릇 고치겠다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난 그동안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미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러나 나는 몰래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뒤통수 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난 친정에 좀 다녀올게. 아무래도 무슨 일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서둘러 옷을 입고 친정으로 향했다. 집에 가보니 엄마는 없고 남동생이 혼자 있었다. 남동생은 오랜만에 집에 어쩐 일이냐며 반가워하던 것도 잠시 심각한 제 표정을 보고 인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누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것도 그렇고 혹시 엄마랑 싸운 거야? 저번에 돈 문제를 좀 다퉜지만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어. 엄마 어디에 가셨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래? 거라면 누나.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가, 엄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엄마 집에 안 들어오니. 저는 동생에게 엄마가 안 들어오는지 물어보며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어지러운 집안 상태에 더해서 몇 가지 중요한 엄마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충 눈으로 보기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동생을 다그쳤어요. 뭐야, 엄마 물건이 왜 없어? 엄마가 안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넌 이런 걸 누나한테 전화해서 빨리 알려줘야지, 엄마. 어디 갔는지도 몰라? 도대체 언제부터 이러게 된 거야?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혼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누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렵더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는 가족인데 어떻게 늘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니? 서로 어렵고 힘든 일도 기대하고 의논해야지. 그러니까 어서 말해. 왜 엄마가 집에 안 들어오는지 어디 갔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만 알아.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건 확실해. 정말이야.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고. 응. 그래서 요즘 외박도 자주 해.
집에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 나도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 잠깐만, 일이라니? 내가 무슨 일을 해?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너 혹시 엄마를 도와준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뭐야? 누나는 모르고 있었어? 나는 취직해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잖아. 졸업반이긴 해도 성적도 좋고 교수님 추천서를 받아서 남들보다 일찍 입사했어. 학교에서도 회사 생활하는 거 인정해줘서 졸업에는 문제될 곳 없어. 너는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누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네. 말도 안 돼. 그럼 너 혹시 월급 받은 돈을 엄마한테 다 줬어? 당연하지. 월급을 받자마자 엄마한테 다 드렸는데 난 아직 어려서 돈 관리할 줄 모른다고 맡기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엄마가 그동안 우리 모두를 속였던 거야? 모두를 속이더니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함께 했는지 알려줘. 그희,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창피하다. 내 핑계대면서 누누하고 매형 가족들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 전혀 몰랐어. 아무래도 우리 엄마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단단히 빠졌나 봐. 그러니까 자식들 내팽개치고 그러고 다니지. 이제 누나 어쩔 생각이야? 엄마랑 단판 지으려고 온 건데 집에 없으니 우선 오늘은 돌아가야지. 나중에 엄마 집에 오면 바로 누나한테 연락해. 엄마 보러 올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하면 결코 주지 말고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 테니 너도 알 들었잖아. 누나가 10년 동안 번 돈을 하나도 안 모아둔 거를 보면 우리는 핑계대면서 못 모았다고 하지만 엄마의 행동을 보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 결정은 내 몫이지만 누나가 얘가 나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동생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는데 우리 집 근처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멈추었고 누군가 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핏 실루엣이 엄마와 닮았더군요. 차 안에 있는 남성에게 연신 손을 흔들었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엄마는 집에 가려고 몸을 돌리다가 나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나이가 먹고 나서 남자 생기니까 좋아 죽겠어 하는 거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오랜만에 이런 소리를 하는 엄마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이 아니니까 생사람 잡지 마. 아니긴 뭐가 아닌데 그럼 나랑 대체 무슨 사이야? 속일 거면 속여 만나고 있는 셈 아니야? 아유 그래, 맞다 맞아.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나이에 이렇게 사랑도 못하니?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평생 너희 자녀들 키우면서 고생만 한 것뿐인데 내 인생에 꽃 피우지 말란 법이 있다는 거야? 누가 엄마에게 남자친구 만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괜찮아. 나랑 동생이 뭔 소리를 한 적은 없어. 다만 엄마는 저분을 만나기에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해. 나를 속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은 건지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그러는 거야? 그걸 알게 됐어도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난 직접 다 설명해 줄게.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100만 원이나 야금야금 300만 원을 갚았다고 하는 거지. 착한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셔서 1000만 원까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넌 제대로 된 사람이니? 아니면 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보다 오늘 끼치지 않는 게 낫겠지. 상희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사돈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리지 않니 엄마야? 왜 그러지 나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 다 털어놓았더라. 그 녀석이 여기저기서 일을 끼고 있어. 그리고 막말로 내가 내게 돈을 빌렸다고 앞으로는 더럽고 치사한 반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시어머니에게 빌렸는데 그건 뭐가 되냐. 그렇게 말하면서 맹세하는 엄마에게 쌍신을 지키고 나가나. 어차피 빌린 돈 내가 갚을 테니 너는 왜 문제를 만드냐. 나 돈이 없다고. 지금 내게 무시당하니 엄마가 돈이 없어서 왜 그래?
받은 용돈에 사위한테 받은 돈 심지어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까지 그뿐이야? 성규가 취직했다며 선교사가 받은 월급도 다 엄마한테 있는데 도대체 돈이 왜 없냐고. 아무리 남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않아. 자식들 등쳐먹고 살고 싶어. 엄마 맞아.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냐고.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동안 선교 졸업반이라 들어갈 돈이 많다고 우는 소리 하더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성규랑 우리 남편 모두 엄마한테 다 실망했다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볼 건데 이래? 알겠어. 미안해. 내가 죽일 년이다. 죽일 년 됐냐? 너희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여자고 사람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격구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지 너희들도 다 이해하겠지만 나도 이제는 삶을 즐기고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마땅한 대우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못하니 내게 하나뿐인 엄마한테 돈 문제로 서운하게 하는 건 정말 비도덕적이고 치사해 죽겠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왔는데 이렇게 대접받으니 마음이 아프다. 도리가 없다. 빌린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만 가. 넌 더 이상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걸 알아. 나는 화를 푸는 것이 우선이니까 찾아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앞으로 나는 엄마에게 10원짜리 한 장도 안 줄 거야. 성적인 걸로 커서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소비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성적인 걸로 궁금해하지 말아줬으면 함. 어차피 성규도 이제는 엄마에게 월급을 맡기는 일이 없겠지만 뭐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엄마를 뭐로 보고 원래대로 주던 용돈은 줘야지. 단번에 돈줄을 다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정말 돈에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굴 거야?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쓸지 또 다른 남자를 만나 놀며 돈을 다 쓸지 내가 미쳤어. 엄마한테 돈을 주는 건 한 번 속지만 두 번은 안 속을 거야? 그렇게 남자를 만나 놀고 싶으면 엄마가 벌어서 쓰라고 제 말을 듣은 엄마는 순간적으로 두 눈이 뒤집혀서 제 머리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욕도 함께 들려왔어. 이 천하의 못된 년, 그동안 키워준 은혜도 함께. 모르고 어디를 가봐도 싸질없이 이리 함부로 놀리네. 너 같은 여자는 내 딸도 아니야. 이 여자야. 꼴만 보기 싫은 왼수 같은 여자야. 돈을 안 주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냐? 되지도 못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이 망할 여자 같은 거, 저는 힘을 다해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밀쳤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죠. 전 그런 엄마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정이 다 털렸어요. 그게 지금은 자식에게 하는 말이야. 이 상황에서 본인의 체면이나 돈이 더 중요하구나. 정말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앞으로 엄마는 죽은 거로 생각하고 살 테니까 다시 내 곁에 나타나지 마. 우리 가족들에게는 연락하지 말고 혹시 몰래 연락하게 될 경우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은 것들을 모두 소송을 통해 회수할 것이니 자신이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또한 시어머니에게 빌린 300만 원을 빠른 시간 안에 갚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히 3일을 주겠으며 그 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이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집 역시 내가 벌어 얻은 것이니 곧이어 집을 뺄 예정이며 선규도 다 자랐고 혼자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엄마는 노려보던 눈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어서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생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제게 오는 모습과는 다르게 불쌍한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너 정말 엄마한테 이렇게 굴 거야? 엄마가 너하고 성규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 엄마잖아.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줘. 그래도 내가 너희들 엄마잖아.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줘.
응, 걱정 마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천륜, 난 100번이라도 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붙잡는 엄마를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과 동생 모두에게 말했어요. 동생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잘했다고 했어요. 남편 역시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며 제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빌린 300만 원은 제가 계속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급히 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 남동생은 제가 얻어준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고, 저는 기존 집 전세를 빼버렸습니다. 동생 말로는 엄마가 짐을 챙겨서 어떤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엄마란 사람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발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나중에 더 아이돌고 돈이 생기면 혹시나 해서 별경우에 대한 준비는 해두는 편이 좋아요. 궁에 절 찾아와도 결코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